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와, 벌써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2월 4일이 되면요. 입춘이라고 하는데 아직 바깥의 날씨도 좀 춥고 우리 시장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무너졌던 것들에 대한 반등, 회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안전벨트 매고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반등 주고 반등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볼까 하면 여지없이 밀리고 잘못하면 딱 엇박자 타기 좋은 요즘 장세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정말 꼼꼼히 면밀히 세워보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담 요청을 기다리면서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활짝 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또 무탈하셨죠? 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애들은 어디로 튈지 진짜 모르죠.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어느샌가 사라져 버려 있는, 그리고 어느샌가 저 동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조금 리스크는 아닌데 약간 좀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이 좀 큰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테슬라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산업 쪽에 대한 매도로 이어지면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일 2차 전지 쪽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도 상승,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약간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수급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더 새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 이 산업,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서 비중 50% 이상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관점에서는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것을 원래는 10조 정도로 매출을 기대를 했는데 1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마다 다른데 어느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500억, 어느 쪽 커버에서는 한 1,100억 정도에 대한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3,500억 수준에 대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굉장히 강력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순이익 부분이에요. 순이익을 원래는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조 4천억 정도 규모의 적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거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는데 올해 증설에 대한 캐펙스 확대에 대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낸드 부분에 대한 회복이 아직은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키옥시와 관련된 이제 손실 부분이 1조 4천억, 그게 이제 순이익에 모두 다 반영이 되면서 한마디로 흑자 전환에 대한 것을 기대했던 것이
이제 적자 1조 3천 한 890억 정도에 대한 순이익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AMD, ASML, 글로벌 반도체 탑티어 그룹들, TSMC까지 포함해서 이 기업들은 아주 그 다른 기업들이 손을 못 댈 정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이번 AI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조금 아직 후공정,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폭발적으로 이게 가시성, 한마디로 가동률이 조금은 늦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안에서 HBM의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면 HBM으로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피켓과 소켓, 핀과 소켓 등등 계속해서 그 순환매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캐펙스 확대, 캐파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 여기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 순환매에 어느 포인트가 먼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강도를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흐름에 대한 것이 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갤럭시 S24가 사상 최대 판매에 대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AI, 온디바이스 AI 첫 번째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 한마디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이게 겨울이면은 사실 추우니까 발열이 나거나 핸드폰이 조금 그 배터리가 금방 소진이 돼도 손팩 대신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품적으로는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저전력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 저전력에 대한 기술이 온센서 AI와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쪽으로 자금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순환매가 잘 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여전히 특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캐펙스 확대, 한마디로 시설 투자, 장비 투자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장비 시설 투자에 조금 집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그널은 반도체 섹터 산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제주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주반도체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저께 8.4% 정도에 대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저께도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제가 제주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12월 말 정도에 추천드려서 140%, 15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종목은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잠시 뒤에 이오테크닉스도 추천 이후에 급등 나오면서 흐름을 잘 보여줬는데 TSMC와에 대한 업무 협약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만 좋고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좀 큰 장이었죠. 그 안에서 클래시스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에스테틱 이 부분에 대한 성장 흐름 조금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고성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스메틱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특히 좀 강한 가장 큰 종목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에 대한 것을 인수를 하면서 체질에 대한 변화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 화장품 섹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주된 포인트, 주된 수출국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릴게요. 화장품에서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의 폭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큰 회사들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까지 작년까지에 대한 흐름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 두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한 해는 반도체와 반도체의 동생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강력한 상승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전환 이제 1분기부터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게 480만 원, 450만 원 정도 가격인데 중고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800만 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없어서 못 사는 이게 메가 트렌드, 이제 그 패션 트렌드처럼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플 비전 프로 수요 확대를 통해서 XR, VR, AR, MR 이쪽 시장 한마디로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개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나이언틱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라든지 회사들마다 차이점과 그 성능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전 프로는 이게 쓰는 거예요. 써서 얼굴, 그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XR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 형태로 해서 착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공간 컴퓨팅에 대한 전환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제품도 지금 현재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포인트를 강하게 두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NPU와 MCU 온센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연결고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뉴프렉스를 제가 오전 럭키세븐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럭키세븐에서 7,000원 언저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습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 터치까지 나타난 그런 종목이죠. 이 자리 흐름에서 뉴프렉스가 지금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 더구전자가 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 선익시스템, 라운텍 등등 다시 한번 성장과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장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국내에서 정책적인 수혜 81조라고 하는 자금이 2024년까지 이쪽 산업에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정책 모멘텀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까지 삼박자가 다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장점에 대한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갤럭시 S24에 대한 최대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약간 힌지나 이런 쪽에 대한 니즈까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테크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상반기 눈여겨보고 이 안에서에 대한 수익 극대화가 가장 편안하고 고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형이라는 닉네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고 IT 쪽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디스플레이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담 문의 주고 계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열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번호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인원위원회 의견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네. 무냐님께서 네. 머리숱발 나인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시는데 머리숱발인가요? 참 머리숱은 유전이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저는 좀 숱이 줄어들어서 네. 차분하게 가라는 머리를 갖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창법은 머리숱을 빼고 네. 외모를 보더라도 이목구비가 네, 굉장히 스마트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네. 시황 체크해 주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동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차가 2%포인트 정도 유지한 지는 지금 대략적으로 총 한 4회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는 2.25%포인트 또는 2.5%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일 미국이 12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24년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확 말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데 사실상 인하보다는 이제 동결 쪽으로 좀 묶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은 그조차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단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가뭄의 단비처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모멘텀이라면 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를 2,5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주는 그런 어떤 단발성의 재료로서 작용해 주길 바라고 다음 주에 꼭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길 원하고요. 예. 자, 그 과정 중에 일단 우리가 또 봐야 될 종목. 일단 최근 들어서 사실상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 섹터다, 이 테마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잘 없습니다. 불안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전에 없던 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시장이 썩 좋지 않은 구간 내에서 대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스펙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상장주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다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반응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상장했었던 즉 3개월 내에 상장하면서 이렇다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에 뚜렷한 테마가 없을 때 신규주 매물대도 또는 악성 매물대도 그리 두텁지 않다 보니까는 가벼운 어떤 상승세 또는 진행 중에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또 상한가 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최근 3개월 내에 상장했거나 앞으로 상장할 그런 어떤 신규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동인기원이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현대힘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또 추가적으로 그 외에 상장된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AI를 또 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 반도형 어드바이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갤럭시 S24가 지금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NPU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삼성전자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니까는 아마도 갤럭시 23 23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NPU의 처리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AI 기능을 좀 활용해 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NPU, 즉 NPU라는 것이 이제 뉴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망이죠. 자, 이런 어떤 신경망 프로세서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오픈 AI의 뭐 알트먼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CEO가 예, 일단은 뭐 방한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이 나타날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AI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뭐 대표적으로 뭐 슈프리마 HQ라든지 아니면 플리토라든지 또는 뭐 제주반도체가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뭐 제주반도체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제주반도체 아니면 뭐 가온칩스라든지 그 기타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반도체를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면 저도 뭐 여타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사실 저도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즉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어제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그것이 순간적인 급락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멱살을 끌어잡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점진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시장에 미쳤던 영향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절하게 시장에 약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제주반도체가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보수적으로 잠시라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점진적인 우하 양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덜 신경 써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제주 반도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의도 주식왕에서 11월, 그러니까 네. 11월 15일에 네. 추천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수익률이 620%, 예, 620% 네,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제주 반도체는 NPU 쪽은 아닙니다. 저전력 맞아요. 반도체라서 그 논리적으로는 그 상식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이게 풀이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제주반도체는 있는데. 어찌 본다면 USB 메모리를 가장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공지능하고 엮어야 되나, 온디바이스와 엮어야 되나. 물론 이제 팹리스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다소 조금 과하다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지금 수익으로. 시가총액도 이제 1조에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로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보통은 이런 네. 새로운 산업이 열리면요. 네. 처음에 1차 상승기가 될 때는 내러티브로 많이 움직여요. 실체보다는 여러 그쵸. 가지 스토리라인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2차 대세 상승이 나올 땐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시장은 주목하기 마련인데 정확한 이제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구간이에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맞는 전략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당연하죠. 계십니다. 일단 함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옆에 계신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서 수익을 크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일단 마지막으로는 개별주입니다. 앞서 앵커님도 그렇고 일단 반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하셨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흐름들. 소위 시장에서는 뭐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하고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다 보니까는 그것 자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 빗대해서 이제 뭐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 개별주들이 꼭 그렇습니다. 정말 뭐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다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다. 또는 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내외에다 갑자기 1분 만에, 2분 만에 거래대금 100억 이상 증가하고 100억까지 올려놓고 VI 들어간 다음에 그 뒤로 2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시세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왜 오르지? 왜 상승하지를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래서 HTS의 뉴스 기능들을 이제 많이들 들여다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의 그 전파 속도를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포털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일단 뉴스가 게재가 되고 그다음에 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일단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받아본 사람들 또는 시스템들이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HTS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시간차가 짧은 경우에는 10분, 긴 경우에는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상승하지를 HTS에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느린 게 MT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시세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한 3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자 이러이러해서 오른다라면서 기사가 딱 뜨자마자 한 번 더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상승할 때 MTS, HTS에서 그 명분을 찾으시기보다는 포털 웹사이트 또는 해당 뉴스 여러 군데 이제 동시에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뉴스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되도록이면은 평균적인 거래대금이 100억 원 이상 만들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렇지 않고 갑자기 거래대금 없이 픽 올랐다가 픽 꺾이는 것들. 못 팔죠. 안 상승부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상승부에 들어가자마자 그다음에 바라고 하락부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네. 제가 표현하기로 이제 호가창이 얇다. 호가창이 얇은 게 뭐 매수 매도 호가창이 각각 다 1000주씩 쌓여 있다고 합시다. 근데 특정 호가창이 10주, 한 주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락할 때 매수 호가창의 물량이 싹 다 취소가 돼 버립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매도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이게 나쁜 형님들께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그런 개별주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매수라고도 하죠. 가매수. 예, 가매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격. 허매수라고도 하고 예.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도 전일 대비 평균적 거래대금이 100억 원 이상 유지되던 게 그 다음 날 뭐 또는 당일 날 200% 이상 증가. 거래량이든 거래대금이든 그러한 종목이 그래도 시세가 나올 때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섹터가 됐든 테마가 됐든 무조건 주도주, 대장주, 상한가 종목이 2개 이상 나온 그런 재료라든지 테마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테마로서 한 종목이 우뚝 솟아버리는 것들은 보통 추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추세 연속성이 없는 것에 목매이지 마시고 최소 대장주가 있고 후속주가 있고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나 그런 섹터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날 당일 청산으로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차트나 거래량은 또 심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전 전략 모두 받아봤고요.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돌아와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주고 계시나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날도 춥고 한데. 감사합니다. 계좌도 좀 춥죠?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심태홀딩스요. 심텍홀딩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20원에 20%. 3,62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머나 요즘 막 떨어졌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산지가 좀 들은 것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심텍홀딩스 3,600원 정도 수준이면 12월 달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으로 PCB 기판, FCBGA 이쪽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져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친구 심텍홀딩스가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그 편입이 됐던 그런 원래 좀 종목입니다. 테마주로 엮겠다고 하다가 네. 또 온디바이스로 엮겠다고 해가지고. 예. 네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상당히 잘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심텍홀딩스는 본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글로벌 심텍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회사에서 지분법 평가 이익을 받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지금 현재부터 해서 올 한 해 이 PCB와 FPCB 그리고 FCBGA 이쪽 시장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심텍과 심텍홀딩스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 단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3,600원 정도 수준이면은 12월 아니면은 12월 완전 말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000원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이평선들이 3,000원 수준에서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테마 자체가 이쪽 기판 사업 부분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 홀딩에 대한 기간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1분기는 약간 비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시즌이고요. 2분기부터 HBM이든 MPU든 MCU든 새로운 칩들에 대한 생산과 확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 기판 사업들에 대한 기판 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1분기 말 그리고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잘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FCBGA 관련해서 국내 탑인 회사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 두 개의 회사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심텍과 대덕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심텍이 지금 현재 중대형 회사들 안에서는
탑티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분표 평가 이익을 받는 신택홀딩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상승 동력을 저는 조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1분기 실적 발표하는 2분기 중순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 고점에 대한 한마디로 이번에 정치 테마에 대한 물량 소화를 다 하고 실적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4,000원 이상의 대한 가격 4,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에 대한 것은 지금 20% 가지고 계신데 30% 이상까지 담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2,800원 지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2,800원이 강하게 눌리면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꼭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상담 심택홀딩스 먼저 받고요. 다음 분 전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머니왕 2부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실까요? NP NP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000원에서 4,100원, 4,200원 세 번에 나눠서 샀습니다. 오, 그러면 한 4,100원 정도가 평단이실 것 같은데요. 예, 비중은 예. 어느 정도세요? 30%요. 30%.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셨고 어제 급등하면서 이제 수익이 쭉 올라왔을 텐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매도를 한 5,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요. 와, 지금 30%신데 추가 매수도 고민하시고 알겠습니다.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각각 가격대를 따로따로 말씀하셨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신용으로 매수하셨나요? 예, 아니요. 아, 아니에요? 여기 돈으로. 아, 예, 다행입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제 각각 가격을 따로 말할 경우에는 이제 그 신용 매수일자별로 이제 매수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좀 여쭤보았고요. 예. 일단 M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일단 뭐 VR 장비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테마로서도 좀 움직이고 갤럭시 S24 발표하면서 뭐 인공지능 또는 증강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의 테마가 좀 있다 보니까 동사가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예. 일단은 결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1,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즉 소프트. 하드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전자기기를 말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NP가 갖고 있는 컨텐츠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컨텐츠들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작고 일단 테마에 묶여 있으니까 철저히 테마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본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철저히 테마로 일단 철저히 테마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못하는 게 4,600원일 거예요. 자, 이 4,600원을 일단 본인께서는 나는 5,000원에 팔고 싶은데 내 목표가는 5,000원인데 이렇게 하셔도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쯤에서 4,600원이 매우 강력한 저항이고 이 4,6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5,000원 뿐이겠습니까? 5,100원, 200원에도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4,600원을 돌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돌파를 못하면 일단 4,600원 선에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4,600원 돌파하면은 다시 앞서 매도했던 물량을 조금 비싸게라도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4,600원에서 마저 민기적 거래한다 그러면은 최소 비중 50% 이상 덜어내시면서 일부라도 수익 챙겨놓고 다시 아예 싸게 산다라면은 뭐 4,000원 전후 가격 또는 4,100원, 200원대 앞서 말씀하신 그 가격대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임해 보시는 게 또 적절하게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4,900원 가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욕심이죠. 예, 본인께서 이제 5,000원에 팔고 싶으신데 못 가니까 네. 다들 그러세요. 다들 그러신데 네. 저는 좀 기회 줄 때 수익 챙기자 주의여가지고 일단 4,600~700원 선에서 슈팅 안 나오면 일단 수익 챙기고 비싸게 확인하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든지 아예 싸게 사든지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차 저항선 4,600원 정리해 드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꼭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급하셨어. NT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새로운 게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새로운 종목 발굴하기에 앞서서 AS 먼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의 KINX 수익률 100% 이제 넘보네요. 예. 어디까지 부족하네요. 볼까요? 예, 약간 부족, 한 스푼 부족해요. KINX는 한 7년 전에 한 15,000원짜리가 10만 원을 돌파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AI 산업에 대한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올해부터 과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산업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조금 논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한 3년, 4년 전 국내 PF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PF 투자에 집중도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데이터 센터 건립에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건립 허가를 내기 위한 대기가 굉장히 줄 서 있는 그런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최대 대장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 다음 회사인 가비아의 자회사인 KINX 올해 재작년에 강조드렸던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며칠 정도 눌리는 것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너그럽게 여유롭게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100%에 대한 수익 다시 한번 돌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욕심을 좀 더 내자는 의견. 다음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이것도 20% 바라보긴 한데 한 스푼 보작해요. 네네. 예, 20% 기대 더 갖고 가도 될까요? 지금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가 원격 진료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6,500원 안착이 되는 그 구간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후에 이번에 인성정보가 AI 산업 쪽으로 엮이면서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있었던 작년 8월 말에 있었던 고점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부터 산업에 대한 변화 그리고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가 가지고 있는 원격 진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쪽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AI 산업 2024년은 AI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AI가 기존 산업들과에 대한 연계, 코어, 협동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산업에 대한 혁명, 혁신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지금부터는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돌파를 강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늘 털모 나인원 선생은 많은 수익을 두산 로보틱스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다만 요즘 좀 부침이 있어서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 145%지만 추세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준 게 대략적으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죠. 이제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로봇 그 외에 몇몇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와중에 반도체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언밸런스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자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일단 지수 턴어라운드 하면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 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외에 여러 종목군들 지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가벼운 로봇
종목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그 외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좀 굵직한 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 전반적인 훈풍이 좀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턴어라운드 다음 주 중에 꼭 보여준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소외를 받다가 어제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일단 시장이 오랜만에 양봉 보여주면서 2,500포인트를 살짝 넘었다가 밀렸죠. 자, 일단은 시장과 같이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어느 정도 돌렸을 시에 반응할 수 있는 빠른 그런 어떤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긴 했지만 저는 지금 구간 내에서도 차근차근 줍줍 모아가도 나쁘지 않고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줍줍이라는 전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분할 저가 매수죠. 네.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한때 시세가 크게 났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지는 모습. 근데 추세적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네요. 네. 9% 수익.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자, 아프리카 TV는 일단 확실한 것은 1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보다 강한 시세 그리고 오버슈팅 또 과열된 어떤 상승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모처럼 지난 목요일에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설사 음봉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10만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다시 재매수를 해볼 수 있고 또 1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끌고 가시되 12만 원을 돌파 못하면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어가시면서 수익도 챙기고 다시 싸게 매수하는 전략을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적어도 구정 이후까지는 가져가셔도 좋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더 지켜보도록 하죠. 새로운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여전히 반도체 사랑.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 주목하시네요. 덕산 하이메탈 그동안에 반도체 애들이 올라갈 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죠. 덕산 하이메탈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 숄더블이라고 해서 HBM이라든지 다른 반도체를 만들 때 약간 어깨에다가 그 두 가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마이크로 숄더블 관련해서는 덕산 하이메탈이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원래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만 본다면 올해 HBM에 대한 전체 캐파 물량이 5억 기가바이트에서 12억 기가바이트까지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 HBM에 대한 시장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구간에서 숄더블에 대한 사용은 더욱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개선을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전에 계속 고점을 뚫지 못했던 한마디로 7,700원, 7,8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거의 한 반년, 4개월 정도 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어저께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면서 완전히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뚫어준 그런 자리이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슈팅에 대한 전략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방송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관리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고 가격 전략은 잠시 이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NHNKCP. 이거 많이 언급되지 않은 종목인데 신선하네요. 네, 일단 신선한 종목이기도 하고 기간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온라인 결제 시장 그 자체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되었고 사실상 오프라인 상점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즉 소비의 주층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도 컸지만 앞으로 더 성장세가 남아 있다라는 평가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NHN KCP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돌이켜보시면 한국사이버결제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인수가 되었었던 경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가가 12,440원으로 마무리 지었었는데 12,500원 중요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그리고 실전 투자 전력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되는 초록 밴드에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도 보다 상세히 어떤 방식의 투자 전력을 가져가야 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록 밴드. 네. 방송 중 못다한 이야기는 초록 밴드에서도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기 종목 힌트들 드렸는데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네. 참 시장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오늘은 두 가지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죠.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시장은 이제 돌파의 시간이라고 잡아주셨는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진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에 저는 좀 무게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1월 3일부터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렇다 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500포인트 정도에 대한 트라이를 보였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지금 20선이 내려오고 있고 60선을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 주가 이 두 개에 대한 데드크로스와 지수의 돌파가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돌파를 주도하는 산업과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안에서 뭐 제우스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플리토,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처럼 이제 대세적인 상승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이제 돌파의 시간에 대한 전략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그대로네요. 홀인원. 네. 홀인원. 일단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다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건 돈이죠. 예, 저 역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약간 싼티난다라는 느낌을 그래요? 예, 있으시더라고요. 예. 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돈만 벌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수익을 내어왔고 또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검증 자료까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 꼭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돈이라는 거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애매한 볼 것 것인가,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소위 수익을 거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이게 참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번 돈은 귀한 돈이고 단타로 번 돈은 싸구려 돈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방식이죠. 방식의 예, 맞습니다. 차이입니다. 자, 시장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상호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초록창 혹은 네. 포털 사이트 검색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도 어김없이 토요일 1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